자, 렉처 3의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타입을 매긴 어떤 홀,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에 어떤 타입의 식이 들어가야 될까 이런 거 잘 하스켈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공간으로 남겨두면 글래스고 하스켈 컴파일러가 그 공간에 이런 타입의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될 식의 타입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일종의 서제스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고, 그 기능이 바로 그 특징이 typed whole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작성을 하다가 막히면 뭘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유용한 방법이긴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공백이 있겠죠. 공백을 이렇게 언더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언더라인 네임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언더라인이나 언더라인 네임 자리에 들어갈 식의 어떤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글래스고 하스켈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유출해서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 패턴 매칭에서 이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근데 이 패턴 매칭의 이 언더라인은 그 함수를 정의를 할 때 그 인자 쪽에 나타나는 언더라인이 이제 패턴 매칭의 언더라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등식의 그 오른편에 그 함수 몸체, 함수 인자 쪽이 아니라 함수 몸체에다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typed whole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제 하스켈 컴파일러가 그 부분에 들어갈 식의 어떤 타입을 이제 계산해 준다는 이야기죠,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그 식의 타입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뭘 작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example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언더라인하고 어떤 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줬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도 지을 수 있고, 언더라인으로 시작하는 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에러가 나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에러가 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사실 첫 번째 라인이 제일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뭔가 표시를 한 어떤 그 블랭크 영역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발견을 했고, 그래서 underline whole이라고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갈 식의 타입이 불리언을 인자로 받아서 뭔가 불리언을 리턴하는 그런 펑션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유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스켈의 typed wholes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타입을 어떻게 유출했을까요? 일단은 필터라는 함수 자체가 무언가를 받아서 테스트하는 함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라는 함수 때문에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야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테고, 그 다음에 필터의 두 번째 인자, 그 테스트 함수를 적용할 그 원소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에 보니까 그 원소들이 다 true나 false나 boolean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 타입이 boolean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일단은.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아마 혹시 거기에 not를 혹시 넣으면은 타입은 맞는데 이게 당신이 의도하는 거냐, 또는 뭐 id를 넣어도 그 자리가 타입은 잘 매겨지겠다. 정확하게 불리안으로 매핑하는 함수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제너럴한 함수이기 때문에, 또 뭐 pred, suck 이라고 함수도 그 불리언에서 불리언 타입을 갖는 그 자리에 뭔가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입이다라고 서제스천까지는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eep element
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 함수의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일종의 요구사항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인자를 두 개 받아야 되죠. 인티저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불리언 리스트 두 개를 받고, 그런데 이제 불리언 리스트에서 true, 이게 이제 막 길이가 같은 게 이제 의도하는 바인 것 같고요. 두 개의 길이가 true인 위치가 길이가 같다면, 두 개의 리스트 인자가 길이가 같다면 두 번째 리스트 불리언 리스트의 원소가 true이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자 리스트 인자의 원소를 남겨주겠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여기가 true, 여기가 true잖아요.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따라서 5하고 7을 남겨주겠다.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봐라. 라는 게 이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keep element 하고 뭔가 원소를 받아서 이렇게 불리언에서 true인 값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example에서는 인티저 리스트지만 뭐 또 조금 더 제너럴하게 A 타입의 리스트로 제너럴라이즈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두 개를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떤 임의의 A 타입의 리스트 액세스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true, false와 같은 그런 불리언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BS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게 두 개를 묶어야 되는 G, XS, BS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같은 자리를 이제 묶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더바 doit이라고 하는 이 언더바로 시작하는 어떤 언더바하고 어떤 이름, 물론 당연히 이 함수 정의식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라고 하고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이제 하스케일 컴파일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타입 더 홀입니다. 그래서 로딩하고 keep element를 하면요. 로드하고 자,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났겠죠. 여기를 이제 작성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에러가 난 건 자연스럽고, 그랬을 때 이제 저 언더바 doit이라고 하는 요 빈 공간에 들어갈 식이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이 타입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첫 번째 found whole 어떤 그 블랭크 영역을 발견했어. 그래서 언더바 doit이라는 이름으로 매겨져 있네. 그 자리에 들어갈 식의 타입이 이런 타입이어야 돼. 그래서 A와 불리언 타입의 쌍이죠. 이게 쌍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 타입을 받아가지고 A 타입을 리턴한다. 뭐 이제 그런 힌트 정보를 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트라이 할지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맵을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이제 맵을 쓰고 언더바 F를 써서 맵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기다가 함수를 뭘 넣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조금 더 리파인 된 거죠. 아까는 요거 자체가 잘 모르겠으니까 가르쳐줘 하는 타입 두 홀이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맵이라고 트라이를 한번 해보고 요 부분만 이제 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일로드를 하면 한번 볼까요? 또 뭐라고 나오는지. 자, 요 자리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A 불이라고 하는 쌍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A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리턴하는 A 타입의 값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는 뭐 그런 타입을 가져야 된다, F 자리가 라고 했고, 또 first를 뭐 서제스트를 했네요. 그런 타입 first가 있어 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first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바꿔보고 뭔가 이제 에러는 안 생겼어요. 저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 맞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5, 6, 7, 8에
true, false, true, false라고 넣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5하고 7이 나오는 건데 이게 5, 6, 7, 8 다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제스션 한 대로 타입은 맞았을지언정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그런 동작을 하는 어떤 함수는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그 쥐입을 한 다음에 무조건 퍼스트를 끄집어내면은 이제 원래 있던 퍼스트 내용이 그대로 들어올 테니까 뭔가 요거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좀 우리가 필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따지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필터 함수를 쓰고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느냐를 잘 모르겠으니까 언더바 프레디킷이라고 한번 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세분화돼 구체화되는 거죠 지금 이 파트가. 그래서 릴로드해서 자 이제 이 프레디킷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여야 되느냐 라고 봤더니 A의 불이라고 하는 쌍을 받아서 불리언을 끄집어내는 그런 타입을 가져야 된다 이 자리가 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게다가 그런 함수가 되게 많네요. 세컨드라는 함수, end라는 함수, or라는 함수, maximum 뭐 넣을 많은데 이제 세컨드가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세컨드를 한번 트라이를 해봅니다. 자, 세컨드 트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릴로드 한 다음에 다시 키 델러먼트 하니까 5하고 7 잘 나왔죠. true가인 자리에. 그래서 조금 타입만 보고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항상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연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운 좋게 잘 됐다라고 하는 이게 이그젠플이고 이게 이제 typed holes라고 하는 그런 글래스코 하스켈 컴파일러의 특징을 이용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능으로 뭔가를 완벽하게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적어도 타입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작업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잘 모르는 이유에 의해서 타입 에러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왜 타입 에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종종 발생할 겁니다. 하스켈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어떤 함수나 변수 같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 언더바 또는 언더바로 시작하는 어떤 이름 이제 typed whole인데 그걸로 한번 좀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그 자리에 뭘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스켈 컴파일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하는 타입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타입 에러가 났을 당시에 여러분 작성했던 그 타입과 일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해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올바르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typed whole이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